한 부부가 딸을 입양했으며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으나 끔찍한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911, what is your emergency? What is going on? Hello? 이것은 13살 메간 자넬라의 목소리입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소녀로 엄마, 새아버지, 그리고 두 자매가 있습니다. 메간의 엄마가 공격을 당했을 때 과연 누가 칼을 들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처럼 끔찍한 비극이 겉보기엔 화목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사건이 단순해 보였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이 비극으로 이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의 이야기는 훨씬 더 무서웠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면에서 정말 끔찍했습니다. 과연 누가 이 엄마의 죽음에 진정한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소름 끼치고 극적인 실화 웜제 이야기를 좋아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앞으로 저희가 들려드릴 충격적인 사건들을 놓치지 마세요. 이제 사브리나 주니치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끔찍한 범죄 이야기입니다. (2012년 11월 12일) 크네펠 가족의 모든 것이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근처의 조용한 교회 지역인 윌러비 힐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꽤 안정적이었으며 남편 케빈 크네펠은 트럭 운전사였고 아내 리사 크네펠은 쿠야호가 카운티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의 사회복지사였습니다. 그들의 아담한 3베드룸 집은 조용한 샤그린 강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앞마당은 넓었고 미끄럼틀과 트램펄린이 설치되어 있어 아이들이 매일 오후 신나게 놀 수 있는 천국이었습니다. 크네펠 가족의 모든 것은 소박한 행복을 뿜어내고 있었으며 집안의 아이들은 각각 3살인 케빈과 리사의 딸 헤일리,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13살 메간, 그리고 18살의 입양딸 사브리나였습니다.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는 이상 징후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케빈 크네펠은 멀리 일하러 가 있었고 리사는 새 아이와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리사는 매일 밤 10시에 막내딸 헤일리를 재우는 습관이 있었으며 메간도 같은 시간에 침대에 들었습니다. 입양된 맏딸 사브리나는 주로 늦게까지 깨어서 영어 문학 수업 과제를 완료하곤 했습니다. 자정 무렵 사브리나는 두통을 느끼기 시작했고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방을 나와 부모님의 방으로 내려가 진통제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 후 이어진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끔찍한 사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샤그린 거리 2518번지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으나 리사 크네펠의 끔찍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 1시 15분쯤 가족의 둘째 딸 메간은 거센 소리에 의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것은 집안 전체에 메아리친 끔찍한 몸싸움의 소리였습니다. 메간은 즉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엄마의 침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언니 사브리나가 날카로운 칼로 엄마를 광난 상태로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메간은 즉시 공포에 질렸습니다. 절망 속에서 가까이에 있던 전화기를 움켜쥐고 911에 전화하며 흐느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911, what is your emergency? What is going on? Hello? Who has a knife? My sister. Where is your sister? Quick. Well, I got everyone coming to you, honey. Where is your sister? 새벽 1시 17분 경찰차가 사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도착했을 때 메간은 문 밖으로 뛰쳐나와 극도의 공포에 질려 울부짖었습니다. 소녀는 몸을 떨며 수사관들에게 사브리나 언니가 엄마를 죽였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소녀를 진정시키고 사건 현장에 진입할 준비를 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들은 소름 끼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사브리나가 피로 얼룩진 모습으로 리사 방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멍한 눈빛으로 경찰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사관들은 무기를 꺼내 소녀를 향해 겨누며 바닥에 엎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18살 소녀는 떨며 조용히 경찰에게 15인치 길이의 긴 칼을 건넸으며 칼 끝에는 여전히 붉은 액체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사브리나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얼굴을 감싸 안은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사브리나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워 경찰차로 압송했습니다. 침실 안에서는 경찰관들이 끔찍하고도 비통한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리사 크네펠은 침대 위에 움직이지 않은 채 누워 있었고 치명적인 상처들로 인해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사건 현장을 정리하고 리사의 시신을 옮기는 동안 그들은 뜻밖의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방 한쪽 구석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조사 후 경찰은 그 울음소리가 3살짜리 소녀 헤일리의 것이며 그녀는 옷장 안에 숨어 떨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에게 발견될 때 어린 소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극심한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헤일리는 어머니의 끔찍한 죽음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법의학 부검 결과 리사는 총 178번 칼에 찔렸으며 상처들은 모두 경동맥을 노린 치명적인 공격이었습니다. 공격으로 인해 피해자의 폐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손가락 여러 개가 거의 절단될 뻔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가족 싸움에서 일어날 법한 일을 훨씬 뛰어넘는 극도로 잔혹한 살인이었습니다. 결국 무엇이 이 끔찍한 사건을 초래한 것일까요? 처음부터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물론 현장에서 피투성이로 흉기를 들고 잡힌 사브리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진짜 동기는 전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체포되어 신문실로 옮겨진 사브리나는 한밤중에 두통으로 깨어 약을 찾으러 갔다가 기억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이후 일어난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노련한 수사관들은 이 진술이 너무 허술하고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곧바로 알아챘습니다. 1시간 넘는 신문 동안 사브리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리사가 사망한 사실조차 몰랐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이 소녀의 이야기는 반복되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많은 항우울제를 복용한 후 기억을 잃었고 병원에서 깨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노련한 탐정들은 이 소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이유 없이 이마를 긁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얼굴을 만지거나 긁거나 다리를 떨기 시작할 때 이는 종종 거짓말을 하거나 불안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경찰은 결국 사브리나로부터 거짓 외에는 별다른 것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9개월 동안 이 젊은 소녀는 돌처럼 침묵을 지키며 추가적인 정보를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2012년 11월 입양된 딸 사브리나 주니치에 의해 발생한 리사 크네펠 살해 사건은 미국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가정폭력 사건 중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한 소녀가 자신의 양어머니인 41세 여성에게 거의 200번이나 칼을 휘둘러 살해한 것입니다. 그것도 2명의 무고한 아이들 앞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끔찍한 이야기가 뒤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의 10개월이 지나서야 이 범죄의 진정한 본질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을 때 이는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사건 뒤에는 단순한 폭력이 아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하고 차가운 배신이 숨어 있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사브리나는 침묵을 지키며 경찰과의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납득할 만한 설명이 전혀 없어 사건은 교착 상태에 빠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포기하지 않고 조용히 증거를 수집하며 가장 작은 단서 하나까지도 추적해 전체 그림을 맞춰 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크네펠 가족의 생활 속에서
외부에서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이상한 단서들을 발견했습니다. 사브리나 주니치는 1994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외곽의 한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평화를 전혀 알지 못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사브리나의 부모 모두 금지 약 중독과 알코올 문제로 고통받았고 범죄 전력이 많았으며 이로 인해 사브리나의 어린 시절은 고통과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브리나의 부모는 아이에게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복지 사기를 치고 절도를 하여 다음 쾌락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사랑과 보살핌이 사치가 된 곳에서 사브리나는 헤아릴 수 없는 상처를 견뎌야 했습니다. 사브리나는 아이로서 받아야 할 사랑과 양육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녀는 사랑받거나 돌봄을 받기보다는 부모로부터 외면과 학대를 당했습니다. 부모는 심지어 보드카를 우유에 섞어 사브리나에게 마시게 하였으며 아이가 쉽게 잠들어 울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사브리나가 11살이 되었을 때 그녀의 가정 내 고통은 단순한 다툼을 넘어 실제적인 폭력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사브리나가 보는 앞에서 어머니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했습니다. 11살 소녀의 어린 마음 속에는 끊임없는 구타, 욕설,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으며 그것은 마치 삶의 일부처럼 결코 바꿀 수 없는 현실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브리나는 아버지로부터 폭력적인 습관을 물려받아 그녀가 다니던 위클리프 학교에서 자주 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14살이 되었을 때 가정 상황은 너무나 악화되어 사브리나를 돌볼 수 있었던 유일한 존재인 외할머니조차 더 이상 책임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외할머니의 무력함은 사브리나에게 고통스러운 결정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결국 위탁 보호 시스템에 편입되어 공식적으로 고아가 되었습니다. 사브리나는 오하이오주 레이크 카운티에 위치한 에마 케일리 수용소라는 집단 보호시설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보호시설에서도 사브리나는 평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심각한 정신적 문제들과 계속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사브리나는 폭력적인 이력을 가지고 있었고 머릿속에서 목소리를 듣는다고 주장했으며 정신적 고통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 어린 소녀는 매일 겪는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를 남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브리나에게 예상치 못한 희망의 빛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크네펠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리사 크네펠은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중 사브리나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는 대화 속에서 이 소녀에게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사브리나는 한 번도 안정적인 가정을 가져본 적이 없었고 진정한 양부모를 가져본 적이 없었으며 다른 아이들과 같은 평범한 삶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리사는 자신과 남편 케빈이 사브리나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16살 때 사브리나는 케빈과 리사 크네펠 부부에 의해 가족으로 받아들여졌고 오하이오주 윌러비 힐스에 위치한 그들의 집으로 이주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리사 크네펠은 상처 입은 아이들과 함께 일한 경험이 풍부한 여성이었고 그녀의 남편 케빈은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리사는 따뜻한 마음과 인내심으로 사브리나에게 평화와 희망을 되찾을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곳에서 사브리나는 변하기 시작했고 열심히 공부하며 심리 상담 세션에 참여하고 나쁜 습관과 좋지 않은 친구들과의 관계를 멀리했습니다. 사브리나의 정기금지 약물 검사 결과도 항상 음성이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바람이 그녀의 인생에 불어들어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듯 했습니다. 사브리나는 새로운 가족과 잘 어울리는 듯 보였고 크네펠 부부의 자녀들과도 가까워졌습니다. 5가족 모두 사브리나를 받아들인 이후로 더욱 행복하고 완전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점점 나쁜 방향으로 변해갔습니다. 리사 크네펠은 입양딸을 돕기 위해 온 마음을 다했으며 오랜 세월의 고통 끝에 따뜻한 가정을 제공하려 노력했지만
몇 가지 이유로 둘 사이에는 긴장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가족 속에서 사브리나는 리사의 친딸인 메간과 헤일리를 점점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크네펠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 사브리나는 항상 자신이 공평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으며 이러한 불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마음속에 점점 더 쌓여갔습니다. 2011년 12월 크네펠 가족 안에서 모든 것을 뒤흔드는 뜻밖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브리나는 자신이 양어머니가 친딸들을 더 편애한다고 느낀 후 양어머니와 크게 다투었고 심지어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사브리나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메간과 헤일리가 자신보다 $1 더 많은 용돈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커다란 균열이 생겼음을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리사가 열심히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브리나는 양어머니를 점점 증오하기 시작했고 주의를 양아버지 케빈 쪽으로 돌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브리나와 양아버지 케빈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반면에 그녀와 리사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가족 안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리사, 메간, 헤일리 한편, 사브리나와 케빈 한편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사브리나는 자신이 가족 내에서 소외당한다고 느꼈고 문제를 겪을 때마다 케빈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사브리나와 케빈의 관계는 단순한 부녀 관계를 넘어 점점 이상한 친밀함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부적절하고 기묘한 행동은 사브리나의 친구들조차 불편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들은 음란한 농담을 주고받았고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브리나는 심지어 자신의 휴대폰에 케빈을 케빈 러브라고 저장해 놓았는데 이는 비정상적이고 건강하지 않은 친밀함을 나타내는 명백한 징후였습니다. 끔찍한 진실은 케빈이 사브리나를 유혹해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브리나는 한 번도 안정적인 가정이나 사랑받는 경험을 한 적이 없었고 케빈은 그녀의 약점을 교묘히 이용했습니다. 사브리나와 케빈 크네펠의 첫 비밀 데이트는 2012년 4월 가족 캠핑 여행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케빈은 사브리나를 학교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단둘이 시간을 보내려 했고 두 사람은 비밀스럽게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비록 사브리나가 17살로 오하이오주에서 동의 연령을 넘겼지만 양아버지가 소녀와 관계를 맺은 것은 불법이며 비도덕적이었습니다. 케빈은 심지어 사브리나에게 민감한 사진을 찍도록 돈을 주기도 했으며 둘은 오랜 시간 동안 비밀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리사는 케빈이 사브리나와 보내는 사적인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가족의 다른 부분을 소홀히 하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리사는 이를 문자 메시지로 해결하려 했지만 케빈은 무시하며 그녀가 과민 반응한다고 여겼습니다. 리사는 아내로서의 직감으로 사브리나의 행동 변화와 그녀와 케빈 사이의 비정상적인 친밀함을 감지했고 이에 따라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명확한 증거는 없었지만 리사는 케빈과 이혼하고 사브리나를 다시 위탁 보호 시스템으로 돌려보내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케빈은 사브리나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기다리자고 간청했습니다. 불분명한 이유로 리사는 사브리나를 메간과 헤일리로부터 점점 멀리 떼어놓았고 가족 내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 이후로 리사는 사브리나를 집에 머물게 하며 케빈과의 접근을 차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리사가 목숨을 잃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편 리사의 남편인 케빈 역시 친구들에게 아내와 이혼하고 싶지만 양육권과 $80만 달하는 생명보험금을 잃을까봐 두려워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어린 연인 사브리나를 잃고 싶지 않았고 이혼 시 헤일리의 양육권을 나누는 것을 원치 않았던 케빈은 사브리나에게 리사를 제거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리사에 대한 증오심과 개인적 이익이 결합하여 케빈과 사브리나는 리사를 살해하기로 음모를 꾸몄습니다. 처음에는 청부 살인을 생각했지만 결국 총을 사용하거나 리사가 잠든 사이에 공격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들은 강도 사건으로 위장할 계획이었고 체포되면 사브리나가 정신 이상을 가장하며 케빈이 지시한 대로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케빈은 사브리나에게 살인을 강도 사건처럼 꾸미는 방법을 가르쳤고 최대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체포되더라도 사브리나는 25년 정도만 복역할 것이라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맹목적인 사랑과 행복한 가족이라는 약속에 조종당한 사브리나는 결국 동의했습니다. 리사가 사브리나 주니치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녀는 곧 닥쳐올 혼란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입양된 딸은 곧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둘이 함께 리사를 살해할 음모를 꾸밀 것이었습니다. 사브리나가 케빈 크네펠과 관계를 시작했을 때 그녀는 겨우 17살이었고 케빈은 41살이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자신이 이 악한 남자에게 유혹당해 애인이 되고 나아가 그의 아내를 살해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2012년 11월 12일 밤 케빈이 우연히 멀리 일하러 간 틈을 타 사브리나는 끔찍한 공격을 감행해 리사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리사가 깊이 잠든 틈을 타 사브리나는 미리 준비한 날카로운 흉기를 들고 들어가 양어머니를 제압했습니다. 메간은 이 끔찍한 살인 사건을 모두 목격했고 즉시 경찰에 전화를 걸며 사브리나를 막으려 달려들었습니다. 13살 소녀 메간은 미친 듯한 언니를 막기 위해 힘을 다했고 약 6분 후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범행 후 사브리나는 케빈의 계획대로 기억 상실을 가장했습니다. 한편 케빈은 리사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뒤 집과 자동차를 사고 여행을 다니며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 사브리나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영원히 숨길 수 없었습니다. 9개월 후 케빈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낀 사브리나는 경찰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케빈의 살인 음모와 오랜 기간 자신이 겪은 조종을 모두 폭로했습니다. 케빈 크네펠은 곧바로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사브리나가 단독으로 분노에 휩싸여 리사를 공격했을 뿐이며 케빈을 지목할 물리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브리나는 목요일 대부분을 증언대에서 보냈습니다. 그녀는 양어머니를 살해하는 방법을 묘사하며 울었고 사건 현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리사는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브리나 주니치는 레이크 카운티 법정에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케빈 크네펠은 가장 심각한 혐의에 대해 30년 후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입양 딸과의 관계로 추가로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따라서 크네펠은 최소 42년 동안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브리나는 살인죄를 인정했으며 최소 2042년까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브리나 주니치가 크네펠 가족에 받아들여졌을 때 아무도 곧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브리나는 단지 리사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에 그치지 않고 결국 양어머니를 살해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브리나와 케빈 사이의 관계는 케빈의 유혹으로 시작된 죄악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이것은 어둡고 더러운 관계였으며 조종과 학대가 결합된 결과로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최악의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분명히 사브리나는 리사를 178번이나 칼로 찔러 살해한 범인입니다. 이 수치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케빈이 사브리나의 상처와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교묘히 이용하여 이 연약한 소녀를 조종해 자신의 음모를 실행에 옮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브리나의 죄를 경감시켜야 할까요? 케빈에게 이용당한 사실이 그녀의 책임을 덜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아래의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사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